윤석열 대통령이 그 국회에 도착을 했을 때 마침 의원총회를 하고 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로텐도홀에 전부 다 몰려 나와서 피켓 시위를 했습니다. 이거 하지 않기로 그렇게 신사 협정을 맺었었는데 시위를 했습니다. 민주당의 명분은 고성 지르고 야유 던지고 피켓 시위하고 이것을 회의장 안에서 안 하겠다고 그랬지 회의장 밖에서 안 하겠다고 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또 옹색한 얘기를 하면서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의원들이 우르르 나와가지고 계단에 서가지고 가슴께에 하나씩 들고 있습니다. 저기 뭐라고 썼느냐면요. 여기 이제 말들이 있는데 민생 예산 복구하세요. 이런 말도 외쳤다고 합니다. 민생 경제 우선, 국민 두려워하라. 민생이 우선이다. 국정기조 전환 이런 게 쓰여 있다고 그러는데 민생 지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저렇게 말하지 않아도 민생 지금 몇 주 전부터 윤석열 대통령 계속 민생을 강조 또 강조하고 있는데 저기다 대도 또 민생이네요. 어떻게 하라는 건지 이보다 더 어떻게 하라는 건지 민생 경제 우선 저런 팻말도 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아마 몇몇 국회의원들이 그 민주당 의원들이 소리를 질렀던 모양입니다. 민생 예산 복구하세요. 여기 한번 보고 가세요. 그러니까 저렇게 서 있는 의원들을 이제 앞을 지나쳐 걸어가니까 보고 가 이렇게 반말짓거리로 한 사람도 있었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아마 그 화면 통해서 국회 시정연설 장면 보셨겠지만 이제 대통령이 입장을 이렇게 하면서 그 대통령 입장을 한 중앙 통로 양쪽에 이제 의원들한테 대통령이 정말 거의 허리를 굽히면서까지 이제 악수를 청하더군요. 그런데 참 보기 안 좋은 것은 못 본 척하고 저희 대통령 걸어 들어온다는 거 다 알거든요. 그러면 일어나서 이렇게 대통령 오는 맞이하고 자기네들이 국민의 대표 입만 열면 자기네들이 국민의 대표 그러는데 진정한 국민의 대표는 대통령인 겁니다.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표하는 게 10쯤 된다면 대통령이 국민을 대표하는 건 1000쯤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앉아서 악수를 마지못해 하고 건성으로 하고 앞을 바라보고 있다가 대통령이 거의 이렇게 손을 대서 이렇게 해야 그때 마지못해 돌아보고 이런 모습 참 보기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 시정연설 하는 장면 보니까 양쪽에 프롬프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다른 어떤 대통령들은 이제 원고는 그냥 형식적으로 들고 가서 여기다 딱 놓고 계속해서 이걸 보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 보니까 프롬프터를 안 보더라고요. 아예 고개를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가운데 들고 간 원고만 넘기면서 그 원고와 정면을 바라보고 이렇게 연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참 우리 국회에 언제쯤 선진화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대개 다른 나라 예를 보면은 말이죠. 아무리 정쟁을 극단적으로 거의 서로 죽일 듯이 그렇게 하더라도 1년에 한 번 있는 대통령 시정연설 때는 여야를 막론하고 기립 일어서서 대통령 입장을 맞이를 박수를 해서 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 가서 연설을 했잖아요. 얼마 전에. 그때 미국 의회는 윤석열 대통령
연설 때 26번 기립박수 쳤습니다. 들어올 때 기립한 건 말할 것도 없고 그 연설 중간중간에 다 기립해서 26번이나. 문재인 대통령 때도 문재인 대통령이 뭐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거기 무슨 회의에 참석하고 이러면 그때도 그 사람들도 문재인 대통령을 존경하거나 뭐 좋아하거나 이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국가 대 국가로서의 예우인 것이죠. 그런 건 어떤 차원에서 일어나서 기립해서. 지금 우리 국회의 수준은 예의고 뭐고 뭐 누가 국민의 진정한 대표이고 국민이 국민 선거 직접 선거로 해서 뽑은 대통령인 겁니다. 그거에 대한 예우와 존중인 것이지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것들은 땅에 이미 버려버린 지 오래인 겁니다. 오늘 시정연설 엮기 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뭐 참모들하고 밥을 먹으면서 했던 얘기, 이제 어제 엊그제 뭐 했던 얘기들입니다. 그 다음에 국무회의에서 했던 얘기, 어제 뭐 그런 얘기들, 도움을 기다리는 국민의 외침, 현장의 절규, 신속하게 응답하는 것보다 우선적인 일은 없다라고 대통령이 말을 했답니다. 민생 현장을 파고들고 현장의 절규를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대통령 자신부터 변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요즘 뭐 여기저기 언론에서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했거든요. 국민의힘이 혁신 뭐 하고 있는데 혁신위원회를 만들어서 인요한 위원장이 여기 다니고 있는데 가장 혁신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핵심의 처음이자 마지막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차여서 이제 이런 얘기가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가 변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 라면서 한숨을 쉰다. 라고 했다는데 신문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 죽도록 일해. 은행에 종노릇을 하고 있어. 이제 윤 대통령이 직접 만든 말은 아니고요. 그런 말을 이제 들었다는 식의 소개를 한 말이 국무회의 때 나왔다는 거고, 그걸 이제 용산 대통령실에 그 고위 관계자들이 얘기를 전하고 있고, 뭐 이래 홍보 자료로 나오고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위 관계자라고 하면 비서실장이나 뭐 홍보수석이나 뭐 정무수석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기자들한테 전하는 얘기겠지요. 또 좀 보여드릴까요? 이런 제목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 은행이 이자 장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질타를 하고 어제 그 은행 주가가 막 떨어졌습니다. 상당한 폭으로 떨어졌는데 그래서 금융 지주 주식이 된서리를 맞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이제 윤 대통령이 이런 말도 했습니다. 전세 사기법은 지구 끝까지 추적해서 처단을 하겠다. 말이 굉장히 강하죠. 처단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 또 그 ILO 탈퇴를 언급했다. 근데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정책적인 결정은 아직 아닌 것이다. 이런 건데요. 여러분 저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ILO 국제노동기구죠. ILO. 이 ILO의 그 규정이 뭐냐면 외국인 노동자나 내국인 노동자나 동일 노동에 동일 임금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규정이 있고 우리는 ILO 이 차별금지 협약에 가입을 한 만큼 이걸 동등하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요즘 음식점 가서 보시면은요. 뭐
서울이든 뭐 지방이든 어디든 다 비슷비슷할 겁니다. 요즘 그 홀서빙 하는 분들은 거의 다 외국인일 때가 참 많지요. 그런데 가령 뭐 그런 이제 음식점의 홀서빙도 있고 또 이런 공장에도 있고 또 다른 뭐 서비스 업종에도 있고 그럴 텐데 이것을 좀 임금을 차등 둘 수 있는 것이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제 이런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ILO에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그 규약 위반이 된다. 그런데 대통령이 이걸 그러면 우리가 ILO를 탈퇴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제 라는 식의 그 언급이 그런 뉘앙스의 언급이 있었다는 건데 그게 대통령실에서는 정책적으로 결정한 건 아니다. 이게 국제적으로 이제 알려지면은 저게 모순을 빚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런 제목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횡재세 도입 검토에 은행주가 폭락을 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이자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횡재를 했으니까 돈 내. 이제 뭐 이런 거를 검토한다는 얘기만 나와도 은행 주식은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고위직 국민, 그러니까 고위직 그 국가 관리들하고 국민들 사이에 콘크리트 벽이 있더라. 이걸 좀 깨야 된다. 서로 소통을 좀 더 신속하고 폭넓게 촘촘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근데 여기 11시 김관일 씨가 할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할 때 좀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의 민생의 현장의 목소리를 전한다면서 우리의 은행을 악마화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시중은행의 금리가 높아지는 것은 은행이 독단적으로 그걸 막 자기들끼리 막 마구 높여놓는 것이 아니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높아지고 미국 금리가 높아지고 오늘 윤석열 대통령도 시정연설에서 그런 얘기를 했더군요. 지금 전 세계는 고물가 고금리 그런 경제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압박을 받고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지금 고금리인 겁니다. 물론 그래서 은행이 호시절을 누리고 있는 것을 부인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은행도 그렇겠지만 은행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은 우리 국민 아닙니까? 은행에 종사하고 있는 그 직원들의 그 가족들은 우리 국민들 아닙니까? 종노릇을 하다니요. 그 대통령이 말하고자 하는 취지는 그것이 아니고 소상공인들이 이 금리가 높아짐에 따라서 그 금리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으니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적절한 방안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좀 개입하고 찾아보겠다.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은행의 종노릇이라고 한다면 은행이 갑자기 악마가 되는 거고 은행이 뭐 고금리 고리대금업자처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런 메시지가 혹시 이 소상공인들에게 은행 빚은 안 갚아도 된다는 식으로 또는 은행 빚을 저놈들은 악마이기 때문에 내가 저놈들한테 고열을 빨리고 있어. 뭐 이런 분노의 감정, 분노의 게이지를 높이는 쪽으로 작용을 한다든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모럴 해저드가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유민주주의 우리나라의 시장 경제의 가장 큰 원리는 계약입니다. 계약 경제인 겁니다. 소상공인들도 은행에서 돈을 빌 때는 은행과 그 소상공인 사이에 계약을 맺은 겁니다. 금리 얼마,
금리 뭐 5%, 6%, 뭐 4.5%. 일반 서민들도 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는 계약을 맺은 겁니다. 설사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고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가장 큰 원리 중에 하나인 계약, 그것을 종노릇이라고 표현했을까 봐요. 아니 그렇습니까? 근데 이거를 대통령실에서 중간에 말심부름해서 이렇게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전달하는 그 어떤 시스템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이, 고위 그 관계자들이 말하자면 전세 사기범을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건 좋습니다. 이건 범법자들입니다. 이건 사기꾼입니다. 이건 뭐 징역을 10년, 20년씩 나중에 살게 되고 그 사람들이 먹었던 돈 다 토해내게 이렇게 만들, 그건 옳은 얘기. 그러나 이 금리 문제는 이건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분들이 돈을 빌렸을 때는 그 계약 조건에 동의했기 때문에 그 조건에 따라서 돈을 빌리신 거고, 그 뒤로 변동금리에 동그라미를 쳤는지는 모르겠지만 금리가 올라서 부담이 더 가중되고 뭐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는 상황, 10분 이해를 하고 도와드려야 되지요.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민생 제일 우선주의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종노릇, 은행의 종노릇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다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이제 자신의 말씀을 강조를 하다가 좀 즉흥적으로 하는 말이 정제되지 않고 나갈 수가 있겠는데요. 그 말을 전할 때, 그 말을 보도자료로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한테 전달을 할 때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지적을 드리겠습니다.